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해외에 지금 진출하시는 업체들을 보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그 수출에 관련돼서 소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해외에서 뭐 자기네들이 수입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혹은 브랜드를, 소스를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먼저 뭐를 준비해야 될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배를 태워서 보내야 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배를 태워야 되는 건지, 그 배 안에 컨테이너가 많이 실려 있던데 냉장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 건지 실온 컨테이너에 넣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또 우리가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기는 힘든데 그 컨테이너 일부만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컨테이너를 채워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 컨테이너를 내가 어떻게 빌리는 건지, 배는 어떻게 실어야 되는 건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그 현지에 있는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서 또 어떻게 현지에서 유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지금 뭐 절차도 복잡하고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수출하는데 큰 걱정이 없는 그런 핵심 노하우를 맨 마지막에 말미에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베트남 수출을 하는 이 소스를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기본 준비사항과 관세사, 포워딩 업체의 선정, 현지 담당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들 중 관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보는 베트남의 식약청에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 베트남 내에서 유통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절차이자 서류입니다. 다음은 기본 준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준비사항을 위해서는 영문 사업자 등록증, 제품 표기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제품 정보, 박스 정보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관세사, 포워딩 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사와 포워딩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품 라벨지의 표기사항을 영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 한국에서 쓰던 소스를 그대로 영문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여기에 생산국가, 수입처의 주소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몇 킬로로 포장이 되는지,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박스당 입수량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등록하고, 마지막으로 팔레트당 박스의 수량, 넓이, 높이 등을 표기해서 컨테이너 입고 및 하역 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박스호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HS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기본 준비사항이 정리가 되면 이를 토대로 관세사를 통해서 HS 코드를 등록하면 되는데, 도표에서처럼 해당 코드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제품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HS 코드를 만드는데 직접 해보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용은 한 품목당 50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BOM 작성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품명, 규격, 증빙서류, 소요량, 공급자 정보 등을 기본으로 작성을 하고요. 제품에 따라서 관세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서류화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중 추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원산지 확인서가 있는데 이 원산지 확인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해서 BOM을 작성하면서 추가로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출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직접 수출자, 간접 수출자는 FTA 가입국과는 면세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스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면 거의 면세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춧가루가 중국산이어서 원산지 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증명이 안 될 경우에는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데요.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원재료의 함량하고 가격을 써야 하기 때문에
레시피 공개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분명히 좋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해서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지 담당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사와 포워딩 업체가 일을 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입을 하려면 수입업자의 능력과 열의에 따라서 일이 편해질 수도 아예 수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줄 현지 담당자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수입을 하시는 업체에서 해당 부분을 충족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벨지 표기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문과 베트남어를 각각 라벨지에 표기해서 앞뒤로 비춰서는 안되고 베트남어 아래 영문을 표기해서도 안됩니다. 오직 영문과 베트남어가 구분이 되고 한 장에 표기하여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어와 베트남어가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장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한 장에 두 언어를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 라벨집 규격과 맞지 않아서 편의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라벨지 시안입니다. 회사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목은 베트남어와 영문을 병행 표기했지만 실제 내용은 베트남어와 영문을 따로 표기하되 한눈에 보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등록은 해당 제품 2개하고 식품위생허가서, 제품 라벨 및 제품 사양, 성분 분석표, 햇섭 인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햇섭 인증서, 그리고 영문 사업자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4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보 등록은 수입 담당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행위 없다면 베트남에 소스를 많이 수출했던 관세사, 포워딩 업체의 도움을 받아 위탁 업체를 찾아서 위탁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탁을 하실 때는 향후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담당자가 해당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도표를 보셨는데요. 도표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내가 뭐를 먼저 준비를 하고 무엇이 먼저 필요할지, 그리고 나한테는 지금 부족한 게 뭐고 향후에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서 수출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베트남에 수출을 해보니, 그리고 또 타국하고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 현지에 있는 현지 담당자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 실제로 내가 소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스를 판매를 해봤던 적이 있는 담당자를 만나느냐. 두 번째,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이 제품, 이제 재화죠. 재화를, 서비스는 아니고 재화죠. 이 내가 팔려고 하는 어떤 재화, 이 제품들을 실제로 유통을 해본 경험, 혹은 통관을 시켜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담당자, 그리고 세관사, 그리고 포워딩 업체, 이 세 곳 중에서 현재 우리가 원하는 제품, 우리가 원하는 재화를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실제 저희가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제품을 실제로 수출해 본 적은 없다. 소스를 수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소스와 비슷한 식품을 수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그 나라에서 적용하는 법이라든지 규제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실제 소스를 수출을 해본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관세사라든지 현지 담당자라든지 포워딩 업체에서 내가 원하는, 수출하려고 하는 그 제품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 분을 만날 경우에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버 스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0몇 가지, 절차도 한 10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분을 만날 경우에는 20가지, 30가지를 만들고 그런 절차들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있으면요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서류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들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외에는
내가 팔려고 하는,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이 제품을 실제로 해외로 수출을 해본 적이, 내가 원하는 나라로 수출해 본 적이 있는 관세사, 포워딩 업체, 그리고 현지 담당자,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혹은 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 수출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이런 서류 없으니까 준비해, 뭐 없으니까 준비해가 아니고, 그 나라에 실제 수출을 했었던, 수출을 하고 있는 관세사, 포워딩 업체, 그리고 현지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담당자가 이 제품을 수입을 해봤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자, 그럼 지금까지 베트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수출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세관사 그리고 포워딩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